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14일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던 일이 드디어 터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헌재 평의를 거쳐서 정인 채택 신청을 받아준다고 우파들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쪽에서 받아줄 때는 절대 공짜가 아닐 거다.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한다고 하자 그게 긴 빼기 작전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민주당과 헌재가 철저히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가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6명의 정인 중에 3명을 채택한다고 해줬습니다. 한덕수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입니다. 이 헌재의 평의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여의도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40역 임명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에게 넘어갔습니다. 최상목은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나온 글을 바탕으로 하면 2월 3일 때의 최상목과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때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40역 임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40역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국회에서 결정하면은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 조선일보에 글이 그렇게 나왔으면 조선일보가 소설을 쓴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목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쪽이 완전히 낚였습니다. 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인 3명 채택하려고 하다가 40역을 막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대통령 측에게 증언할 기회를 18일, 20일 이틀 줬습니다. 추가 더 줬어요. 재판을 더 받아주냐. 이것도 아주 교묘합니다. 18일은 증거 조사를 하고 20일은 한덕수 및 정인을 신문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0역이 최상목을 압박을 해서 40역이 18일까지 못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한덕수 정인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한덕수 정인을 그 다음 채택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20일 날 한덕수 정인이 나오도록 한 거죠. 쉽게 말해서 18일 전까지 최악의 경우에 18일까지라도 40역을 최상목에게 임명하라고 압박을 가해서 40역이 임명이 되면은 재판에 끼워 넣어서 결국 9명으로 탄핵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지금? 정인 3사람 더 불러내기 위해서? 아니 재판 날짜를 우리는 끌고 가면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20일에 18일에 증거조사하고 20일에 한덕수 조조청장의 증언을 듣는다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사실 직접 신문과 최후 진술은 2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심리와 모든 재판의 과정은 2월 말 정도로 끝나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파면이냐 탄핵 기각이냐는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역이 이 탄핵 재판을 하는 데에
정식 재판권을 가진 멤버로 들어와서 9명이 탄핵을 인용할까 기각할까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공은 지금 최상목에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디서인가 만역을 임명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넣을 전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같은 우파들한테 그런 걱정을 전달했지만 모두 다 거기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대통령 재판 일자에 정인을 충분히 찾아서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데만 전부 에너지를 다 쏟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공교롭지 않습니까? 오늘 정인 채택을 해주는 것을 평의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만역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 정인들이 어떤 신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상목이 과연 온몸으로 버텨줄 것인가, 아니면 회유당할 것인가, 압박에 눌려서 굴복할 것인가, 이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내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최상목이 만역을 임명하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불안한 게 2월 10일 날 최상목 측 변호인단이 나와서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쩔쩔매는 꼴을 보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재판관, 그 변호인이 쩔쩔매는 이유가 우리 측에서 권성동이가 제대로 된 답을, 이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2월 7일 전까지는 12월 7일 전까지는 추경호가 원내대표인데 그때는 동의를 했지만 안이 달랐고, 자기가 12월 12일 날 원내대표 되고 난 뒤는 새로운 안으로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변호인이 그날 변호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재판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50분 만에 끝났어요. 추가 변론일도 안 줍니다. 제가 볼 때 최상목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든 별로 관심이 없다는 태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해가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변호인에게 그걸 체크도 안 하고 가서 변론을 하라고 맡긴 자체가 최상목 머릿속에는 대통령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중요 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저의 단언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최상목 만역 임명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민주당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재판에 넣을 수 있다고. 만약에 2월 13일 날 심리가 끝났더라면, 만약에 실제 임명이 되더라도 재판에 전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식 탄핵 재판에 재판관으로 포함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 18일, 20일 아직까지 재판이 2차례 남아있으면 거기에 참여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다시 말하면 최상목이 17일, 18일쯤에 임명을 하게 된다면, 혹은 20일 전에라도 임명하게 된다면 다 깨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총동원해서 최상목의 만역 임명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는 끝날 것입니다. 대통령도 정말 그 용기를 낸 계엄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확실히 아셨죠? 송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